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긴급 재난 문자 계엄령 선포 땐 안 울려 장애인 몰랐다. 시각장애인 휴대전화 문자 소리로 읽어주는 기능 이용하는데 계엄 선포 관련 문자 자체가 오지 않아 전혀 몰라. 행안부 계엄령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국내법 조화 추진 최보윤 서미화 국회의원 CRPD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상충 흠결되는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 등 1차 세트법 공동 발의. 셋,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급여 상한 3천만 원으로 상향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 넷, 한강소설 시각장애인 그림의 떡 전자책 플랫폼 접근성 미비 솔루션 장애인 접근성 표준 이퍼브 3.0 기반 렌더링 기능 구축 요청. 다섯, 배구영화 1승 시각장애인도 극장에서 본다 화면 해설 버전 제공 폐쇄형 오픈형 상영. 여섯, 강화군 문화유산 점자 리플렛 제작 배포. 첫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3일 한밤중 깜짝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한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가 한 건도 발송되지 않아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은 윤 대통령의 친일 구테타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전군의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가 내려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재난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정부의 규정상 재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아 장애인들의 정보 취득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휴대전화에 문자를 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을 이용하는데 문자 자체가 오지 않으니 정보를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 방송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은 탓에 대응 요령이나 상황 전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영어 대문자 CRPD 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1차 세트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1차 세트법은 최보윤, 서미화 의원실에서 18개 장애인 단체로 이루어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함께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의 상충, 흠결되는 법률을 조사, 분석해 정리한 11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009년 국내에 발효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제4조 일반 의무에서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는 등 국내법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15년간 지지부진했던 국내법 조화를 위해 거대 양당 중앙장애인 위원장이 정당을 떠나 맞손을 잡았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주요 장애 관련 법률을 분석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11개 법률을 1차 세트법으로 공동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며 향후 2차, 3차 세트법을 추가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보윤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1차 세트법은 출입국 관리법, 치료감호법 등 상충 2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노동조합법, 노인복지법, 방송법, 장애인 고용법, 정보통신망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흠결 9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충 2법에서 CRPD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입국 관리법 제18조 입국의 금지 등에서 명시돼 있던 장애를 삭제하고 CRPD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에 참여 규정과 상충됐던 치료감호법은 제47조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조항에서 선거권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흠결 9법 관련해선 장애포괄 국제개발 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항, 장애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권리 실효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제9조 차별 대우의 금지 조항, 고령 장애인 등의 권리를 장애 주류화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조항,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인식 개선 강화를 위한 방송법 제3조의 2, 장애인의 권익보호 조항, 개별화 고용계획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항,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의 조항, 장애분리 통계 도입을 위한 통계법 제18조 통계 작성의 승인 조항,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한 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장애인 조항, 형사소송법 제48조 조서의 작성 방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 혁신 3.0 과제로 선정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 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습니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2천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 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 제재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의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자책이나 오디오 책을 읽으면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답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자책 플랫폼에 들어가 읽고 싶은 책을 찾고 그 책을 읽으려면 시각장애인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헤매다 결국은 그냥 포기하고 나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제도 솔루션은 S24, 알라딘,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등 국내 주요 전자책 플랫폼의 접근성의 실태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월 5일 밝혔습니다. 2022년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하루 평균 102.2분 동안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책과 오디오북 이용률이 2020년 5.7%에서 2022년에는 10.4%로 4.7%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장애 유형별로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비율은 시각장애인이 23.2%로 가장 높았고 발달 12.4%, 지체 9.3%, 청각장애인이 5.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5개 전자책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도서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자책 활용이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전자책 파일은 이미지 기반 PDF와 텍스트 기반 EPUB가 일반적입니다. 장애인 접근성 표준은 EPUB 3.0부터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자책 플랫폼은 서로 다른 형태로 제공돼 기능적인 문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온전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화면에 제어 버튼이 나타나지 않아 음성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원가입과 로그인 과정이 복잡해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제한됩니다. 장애인 접근성 기준이 EPUB 3.0 표준으로 제작된 도서라도 시각장애인이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출판물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국가 표준으로 지정한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플랫폼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솔루션은 디지털 시대의 독서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권리 문제라고 지적하고 전자책 플랫폼 업체들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들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표준화된 접근성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리디, 밀리의 서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 편의 기능 제공과 장애인 접근성 표준, EPUB 3.0 기반 전자책, 렌더링 기능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강호 주연의 국내 배구 영화 1승을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개봉과 동시에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하 한시련이 화면 해설 버전을 개봉 시기에 맞춰 제작 제공하는 덕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극장 개봉작을 화면 해설로 관람하려면 개봉 후 수개월이 걸렸으나 지난해부터 가츠범의 동시 관람 환경 조성으로 개봉 시기에 맞춘 상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츠봄 영화란 영화 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배리어 프리 버전 영화를 말합니다. 영화 1승의 가츠봄 상영회는 12월 5일부터 전국 상영관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폐쇄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화면 해설 오디오가 오픈형으로 제공되는 개방형 특별 상영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폐쇄형 방식은 비시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에 방해되지 않게 이용자가 전용 웹을 통해 화면 해설을 이어폰으로 청취하는 방식이고, 개방형 방식은 화면 해설 오디오가 극장 전체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폐쇄형은 전문 성우의 나레이션으로 제공되며
개방형은 재능기부 게스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특별 이벤트로 제공됩니다. 한시련 관계자는 국내 최초 배구 영화인 일승은 평소 스포츠를 관람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화면 해설로 제공해 매우 생동감 있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라며 성공적인 상영과 함께 개봉작 화면 해설 상영이 영화 산업계 전반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광화구는 강화의 문화유산 점자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12월 10일부터 제공합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문화유산 점자 리플렛은 강화의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록해 강화군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화군은 점자 리플렛을 관내 장애인단체에 배포하고 관광 안내소에 비치해 방문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화군은 2025년도에는 강화역사박물관의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손끝으로 읽는 세상 촉각 공간을 조성해 장애인들에게 전시물을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문화 향유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